50대와 60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지금이 투자할 시기인가? 라는 고민은 늘 우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매일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며 타이밍을 맞추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후회만 남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를 준비하며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이 같은 불안감이 더욱 커지죠. 그런데 성공적인 은퇴 자산 관리의 진정한 비밀은 타이밍이 아닌 타임인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타이밍 잡으려다 망한다. 은퇴 자산, 성공의 핵심은 이것. 여러분, 은퇴 준비를 하면서 투자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언제 투자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빠지곤 합니다. 주식시장을 예의주시하고 경제 뉴스에 귀를 기울이며 지금이 타이밍인가? 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타이밍, 즉 시장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지입니다. 여기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타이밍의 달인이라 자부하던 김 씨의 실패. 김 씨는 56세로 은퇴를 앞두고 있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주식에 관심이 많았고 매번 최고의 타이밍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자부했습니다. 김 씨는 경제 흐름을 분석하고 기사를 읽으며 지금이 기회다 싶을 때마다 큰 금액을 투자하고 빠른 수익을 노렸습니다. 처음에는 꽤 성공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는 예상과 달리 움직였고 매번의 타이밍 시도는 김 씨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이 포기했던 주식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걸 보면서 소가리를 했고 다른 때는 반대로 매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폭락을 겪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잦은 매매로 수수료와 세금에 지출을 더하게 되어 예상보다 훨씬 적은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무엇일까요? 시장의 짧은 타이밍에 기대는 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장기적인 수익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 꾸준함의 승리를 보여준 박 씨의 성공. 박 씨는 김 씨와 다르게 한 번의 큰 타이밍보다는 꾸준한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62세로 은퇴를 준비 중이던 그는 처음엔 경제 지식이 많지 않았지만 재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여 시장이 좋든 나쁘든 정기적으로 투자하라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박 씨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도 멈추지 않았고 반대로 상승할 때도 추가 투자를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보니 박 씨의 계좌는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고 그는 은퇴 이후의 생활비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장기적인 안목과 꾸준함은 단기적인 예측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 사례, 경제위기의 생존자 이 씨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 씨는 59세로 경제위기를 2번이나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도 한때는 시장 변동성을 두려워해 투자를 주저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한 번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빠져 주식을 팔고 떠났지만 이 씨는 오히려 타이밍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지만 이 씨는 매달 꾸준히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5년이 지난 후 시장은 회복되었고 이 씨의 자산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은퇴 이후 그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시장이 무서울 때도 있었지만 그때 멈추지 않고 계속 투자한 것이 내 은퇴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해줬죠. 이 사례는 경제의 위기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우리의 자산을 키워주는 가장 큰 동력임을 보여줍니다. 타임인의 진정한 힘. 여기까지 사례를 들으며 공감이 가셨을 겁니다. 타이밍은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한 변수들에 의존하지만 타이밍은 우리의 자산이 성장할 시간을 줍니다. 시장은 언제나 오르내림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 오래 머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 관리 전략은 어떤가요? 짧은 타이밍의 성공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산 관리의 핵심은 예측 불가능한 타이밍을 맞추는 것보다 시장에 머무르며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타이밍이 아닌 타임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으로 은퇴 자산 관리를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 타이밍이 아니라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를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의 개념은 알지만 막상 실천에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은 타이밍 전략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자동화된 투자 시스템 설정하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동화된 투자 시스템을 설정하는 겁니다. 내가 꼭 타이밍을 잡아야 하나? 라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주죠.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하면 투자에 대한 감정적인 판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급여일에 맞춰 월급의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인덱스 펀드나 ETF에 투자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 상황이 좋든 나쁘든 꾸준히 투자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50대 후반의 직장인은 매달 100만 원씩 인덱스 펀드에 자동으로 투자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는 시장 흐름에 신경 쓰지 않고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이어가니 마음이 편해요 라고 말하더군요. 이처럼 자동화된 투자 방식은 시장의 단기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2. 자산 다변화로 리스크 분산하기. 타이밍 전략을 실현할 때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자산 다변화입니다. 장기적으로 시장에 머물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하나의 자산군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령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부동산, 해외 주식 ETF 등에도 분산 투자해 보세요. 제 지인 중 한 명은 60세 은퇴 직전에 이러한 다변화 전략을 사용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주식시장이 출렁거릴 때도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 덕분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라고 했죠. 이처럼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면 한쪽이 하락해도 다른 쪽에서 버팀목이 되어 전체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심리관리. 아무리 자동화 시스템과 자산 다변화를 해도 시장에 큰 변동성이 다가올 때면 누구나 불안해집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경제 뉴스에서 대폭락이나 최악의 위기 같은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쿵 내려앉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도 꾸준히 타이밍 전략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런 심리 관리를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첫째로 지나치게 자주 계좌를 확인하지 마세요. 하루에 몇 번씩 계좌를 들여다보면 작은 변동에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대신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성과를 체크하는 식으로 루틴을 정해보세요. 둘째, 투자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기에 투자 결정 시의 감정과 이유를 기록해두면 후에 되돌아보며 감정적 선택을 피할 수 있어요. 셋째, 나만의 투자 철학을 다시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는 타이밍 전략을 통해 장기적 성장에 집중한다는 믿음을 다시 새기며 불안을 다독이는 거죠. 한 가지 기억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58세의 박 씨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투자 자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걸 보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관리를 통해 시장에 남아 있었고 그 이후에 큰 반등이 일어났을 때 훨씬 더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는 그때를 회상하며 초조함을 참는 것이 가장 큰 승리였다고 말합니다. 4. 장기적 목표를 위한 명확한 계획 세우기. 타이밍 전략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목표와 명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은퇴 자산 관리를 위해 투자할 때는 단순히 많이 벌겠다가 아니라 은퇴 후 몇 년 동안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지, 어떤 지출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대 중반의 한 부부는 은퇴 후 여행을 다니며 여유롭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150만 원을 다양한 해외 ETF와 채권 펀드에 분산 투자해 왔고 투자 목표 금액과 예상 수익을 구체적으로 계획했습니다. 단기적인 수익이 중요했다면 이 꿈은 그냥 꿈으로만 남았을 겁니다. 장기적인 목표가 있었기에 변동성에도 묵묵히 계획을 지켜올 수 있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며 지금도 기분 좋은 미소를 짓습니다. 결론, 타이밍, 은퇴의 든든한 버팀목. 여러분, 이제 타이밍과 타이밍의 차이를 아셨을 겁니다. 타이밍은 순간을 맞추려다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타이밍은 오랜 시간의 힘을 통해 자산을 천천히 불려줍니다. 시장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승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이제 타이밍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타이밍 전략으로 미래의 안정된 은퇴 생활을 준비해 보세요. 자동화된 투자 시스템, 자산 다변화, 심리 관리, 그리고 명확한 장기 목표 설정으로 지금부터 실천해 보는 겁니다. 성공적인 은퇴는 운이 아니라 시간과 전략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퇴직금 믿고 떠났다가 망했다. 58세 은퇴자, 결국 아파트 경비원이 된 현실. 서론 은퇴 후 꿈꾸던 삶과 현실의 괴리. 퇴직하면 해외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살 거야. 퇴직금만 잘 굴리면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겠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장밋빛으로 그립니다. 3040년간 일하며 고생했으니 이제는 인생을 즐길 차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퇴직금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몇 년도 안 돼서 바닥을 보이고 다시 일을 찾으려 해도 예전 같은 대우는커녕 일자리조차 찾기 힘든 상황에 놓입니다. 58세에 퇴직금을 들고 세계 여행을 떠난 한 대기업 임원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그는 은퇴 후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여행을 떠났지만 1년 후 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결국 생계를 위해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했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 오래 못 간다. 마이너스 돈을 너무 쉽게 받다. 사례 1. 58세 김철수 씨, 세계여행 후 빈털터리. 김철수 가명 씨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고 58세에 퇴직했습니다. 3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고 그중 일부로 부동산 투자도 고민했지만 돈은 다시 벌면 된다는 생각에 먼저 여행부터 떠나기로 했습니다. 평생 회사에만 묶여 있었는데 이제 좀 자유롭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부부와 함께 유럽, 동남아, 일본까지 1년간 여행을 다니며 진정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귀국 후 남은 돈을 보니 1억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보험료까지 고려하니 몇 년 안에 바닥날 게 뻔했죠. 부랴부랴 일자리를 찾았지만 나이 때문에 대기업 재취업은 불가능했고 결국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교훈: 퇴직금은 평생 쓸 돈이 아니다. 퇴직금은 보너스가 아닙니다. 한번 쓰면 다시 채울 수 없는 돈이죠. 특히 한순간에 목돈이 들어오면 자칫 현실 감각을 잃고 소비를 늘리기 쉽습니다. 퇴직 후 무작정 인생을 즐겨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장기적인 자금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2. 은퇴 후에도 소득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 사례 60세 이정환 씨, 주식 투자로 날린 퇴직금. 이정환 가명 씨는 은퇴 후 투자로 돈을 벌면 되겠다는 생각에 퇴직금 2억 원을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유튜브와 책을 보며 열심히 공부했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죠. 초반엔 수익이 잘 났어요. 근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한 방 크게 먹어보려고 레버리지를 썼는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퇴직금 대부분을 날렸고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졌습니다. 이후 그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원으로 일하며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해야 했습니다. 교훈: 소득 없이 돈만 쓰면 답이 없다.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는 추가적인 소득이 될 수 있지만 절대 퇴직금 전체를 올인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 전에 소득을 창출할 방법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3. 은퇴 후 삶 계획 없는 자유는 독이다. 사례 3. 55세 박영자 씨, 결국 식당에서 서빙. 박영자 가명 씨는 55세에 퇴직하면서 이제 일은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과 남편의 연금으로 충분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3년 만에 남편이 병을 얻으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가 급격히 증가했고 결국 그녀는 다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고 결국 동네 식당에서 서빙을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엔 좀 쉬고 싶었는데 다시 이렇게 뛰어다니게 될 줄은 몰랐어요. 교훈: 은퇴 후에도 대비책은 필요하다.
은퇴 후의 삶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가득합니다. 건강 문제, 가족 문제, 경제적 위기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 퇴직금이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현실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삶,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퇴직금은 우리를 평생 먹여 살려주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3040년을 위해선 단순한 여유로운 삶이 아니라 체계적인 재정 관리, 지속적인 소득 창출, 현실적인 은퇴 플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정리. 퇴직금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장기적인 자금 계획을 세워라. 은퇴 후에도 소득 파이프라인일 연금, 투자 등을 확보해야 한다. 현실적인 은퇴 계획 없이 자유만 찾다간 결국 다시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한다. 지금 당신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한다면 퇴직금 믿고 떠났다, 망했다는 후회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퇴직 후 실패하지 않는 법.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앞서 살펴본 사례들은 퇴직 후 무계획적인 소비와 수입 부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제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감성적인 조언이 아닌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소득 없이 소비만 하는 삶은 지속 불가능하다. 경제학 이론 4% 룰과 은퇴자금 지속 가능성. 미국 금융 자문가 윌리엄 BNGN이 제안한 4% 룰은 은퇴 자금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안전한 출금 전략입니다. 은퇴 후 매년 전체 자산의 4%를 생활비로 사용하면 약 30년간 자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속적인 투자, 수익과 경제 상황의 안정을 가정한 모델입니다. 만약 퇴직 후 4% 이상 소비하거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 가족 부양비 등의 변수가 생기면 자금 고갈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퇴직 후에도 소득을 창출하는 시스템 투자, 연금, 파트타임 일자리, 온라인 사업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퇴직금을 쌓아두고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시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60대 부부. 62세 김씨 부부는 퇴직 전 작은 원룸 건물을 구입해 월세 수익을 확보했습니다. 추가로 퇴직 전 배운 자격증 바리스타를 활용해 동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하루 4시간만 일합니다. 덕분에 퇴직 후에도 매달 월세, 카페 수익, 국민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론 퇴직 후에도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소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2. 건강이 곧 자산이다. 은퇴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 과학적 근거, 의료비 파산이 퇴직 후 가장 큰 위기.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개인 파산의 약 62%가 의료비 부담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암, 뇌졸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면 병원비뿐만 아니라 일을 할 기회도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은퇴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관리입니다. 해결책 건강한 습관을 일처럼 만들어라. 퇴직 후 생활이 불규칙해지면 몸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건강관리 루틴을 일상처럼 실행해야 합니다. 예시 건강관리로 의료비 절감한 65세 박씨 사례. 박씨 65세는 퇴직 후 매일 새벽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고 가공식품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10년째 병원비가 거의 들지 않았으며 덕분에 별도의 건강보험 추가 비용 없이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주변 친구들은 만성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반면 그는 건강 유지만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건강한 습관을 가지면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3.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산. 뇌과학 연구 노년기 뇌 활성화가 행복과 직결된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는 사람이 노후에 더 행복하고 인지 기능도 오래 유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TV만 보는 사람은 우울증과 건강 악화 확률이 3배 높다고 합니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마라. 퇴직 후에도 계속 성장하는 삶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 그림, 글쓰기, 악기 연주 등을 배우거나 온라인 강의 등을 활용해 지식을 쌓고 블로그, 유튜브, 강연 등을 통해 수익까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퇴직 후 유튜브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67세 최씨. 최씨 67세는 퇴직 후 무료한 삶을 보내다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찍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지만 점점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광고 수익과 강연 요청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 활동이 주 수입원이 되었으며 지적 활동을 지속하면서 정신적으로도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론: 퇴직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면 경제적, 정신적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마무리: 은퇴 후 행복하려면 3가지를 기억하라. 은퇴 후 실패하지 않으려면 단순히 퇴직금과 연금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적인 은퇴를 위해 가장 중요한 3가지를 기억하세요. 퇴직 후에도 소득 창출이 가능해야 한다. 건강을 유지하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다.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면 더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지금 당신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부터 이 3가지를 고민해 보세요. 준비된 은퇴는 불안한 노후가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라는 단어만 들어도 뭔가 한 편의 영화 같기도 하고 동시에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은퇴 후의 삶은 편안할 거라 생각했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요즘은 대기업 임원 출신도 은퇴 후에 뜻밖의 일을 하게 되는 사례들이 속출하면서 우리 모두가 진짜 은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대기업 임원 은퇴 후 편의점 알바. 가족을 위해 하루 12시간 서 있는 62세 남성의 현실이라는 제목에서 느껴지는 그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은퇴 준비만 철저히 해도 인생은 늘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법이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회 안전망이 생각보다 미흡하고 경제 상황이 변동성이 큰 현실에서는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아는 3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 62세 김현수 씨의 이야기. 대기업 임원에서 편의점 알바로. 김현수 씨는 30년 넘게 한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며 회사의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의 동료와 후배들은 그를 성공한 인생의 아이콘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런데도 은퇴 후의 삶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정년퇴임 후 충분한 퇴직금과 연금이 있을 거라 믿었지만 가족의 의료비와 자녀 교육비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생활비 부담이 점점 쌓이면서 은퇴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가족을 위해 선택한 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는 모습은 그동안 회의실과 사무실에서 정제된 모습으로 회사를 이끌어왔던 그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내가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편의점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며 웃음 섞인 한숨을 내뱉기도 합니다. 김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은퇴 전 재정 계획의 중요성과 때때로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이 찾아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 60세 박민수 씨 중간 관리자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로의 전환. 또 다른 사례로 박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박 씨는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 출신으로 회사에서 꾸준히 승진하며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받게 될 연금과 퇴직금이 그리 많지 않다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그는 가족의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퇴직 전에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도 은퇴 후에 이렇게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뛰어야 한다니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라고 박 씨는 말합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도 이제야
비로소 내가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며 젊은 시절 꿈꿨던 자유로운 은퇴 생활과는 너무도 다른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동시에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은퇴 준비라는 것이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심리적 부담까지 고려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3. 63세 이정수 씨 연구원에서 경비원으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현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63세의 이정수 씨입니다. 이 씨는 한때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첨단 기술 개발에 참여하며 미래를 꿈꾸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은퇴 후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더 이상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에 부딪히면서 생활비 마련이 급선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씨는 작은 동네 가게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내가 연구원으로서 쌓은 수많은 논문과 특허들이 이렇게 경비원 일을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현실은 참 냉혹합니다. 라며 이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다시 한번 결심을 다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 씨의 사례는 은퇴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문성이 반드시 경제적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대의 변화와 함께 재교육이나 전직 지원 같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은퇴 준비, 그리고 그 이후 우리 모두의 고민. 위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한 번쯤 나는 과연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은퇴 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입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은퇴 후 안락한 삶을 보장해 줄 거라는 믿음이 팽배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예상 밖의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의료비, 자녀 교육비, 그리고 사회 전반의 경제 불안정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급격한 경제 구조 변화와 함께 기업들의 복지 체계 역시 예전만큼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이나 연금 제도가 그리 큰 문제 없이 운영되었지만 요즘은 고용 형태의 다양화, 비정규직의 증가, 그리고 경제 위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은퇴 후 생활이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도 일을 계속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는 두 가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은퇴 전부터 자신의 미래 생활비, 건강 문제, 그리고 가족 부양 문제 등을 꼼꼼히 계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퇴직금이나 연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재테크와 투자, 그리고 자기 개발 등을 통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회적 차원에서도 은퇴자들을 위한 안전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은퇴 후에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부분적 업무 재배치를 통한 제2의 커리어 기회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세 분의 사례는 개인의 선택과 한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결론,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할 때. 여러분, 은퇴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수 씨, 박민수 씨, 이정수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안타까운 현실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또 사회는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온 여러분께서도 많은 어려움과 희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은퇴 준비와 더불어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 시작하는 작은 준비들이 미래의 큰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은퇴 후 삶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필요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하니까요.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미래를 위한 준비에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앞서 소개한 김현수 씨, 박민수 씨, 이정수 씨의 사례를 보면서 은퇴 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의 벽과 그에 따른 부담감이 실감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것은 바로 앞으로의 길 은퇴 후 삶을 위한 준비와 대안입니다. 각자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더라도 예기치 못한 변화와 경제적 부담 앞에서는 누구나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몇 가지 추가적인 내용과 사례를 통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전부터 시작하는 평생 준비의 중요성. 은퇴를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순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인생의 새로운 시작, 즉 또 다른 커리어로의 전환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씨는 55세의 은퇴를 앞두고 자신이 좋아하는 베이킹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에서의 안정된 수익과 명성을 뒤로한 채 작은 카페를 열기 위해 매일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직접 만들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베이커리로 꾸준한 수입을 얻으며 행복을 찾아가고 있죠.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열정과 재능, 그리고 미래의 꿈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정해진 커리어가 끝난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준비를 미리 해두면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쳤을 때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안전망과 재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회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만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 안전망의 미비와 재교육, 재취업 프로그램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B씨는 60세의 대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며 은퇴를 준비했지만 갑작스러운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다행히도 지역 사회에서 운영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IT 분야의 기초를 배우게 되었고 그 결과 프리랜서로 소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지역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은퇴자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교육과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은퇴자는 단순히 연륜 있는 노동력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중한 인재입니다. 이들이 새로운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기회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합니다. 3. 심리적 준비와 가족 간의 소통. 경제적 준비와 사회적 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심리적 준비입니다. 은퇴 후에는 단순히 수입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느낌과 함께 새로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위험도 큽니다. C씨의 경우 63세의 은퇴 후 경비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자신이 쌓아온 경력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친구들의 따뜻한 격려,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준비나 은퇴 후의 생활 계획을 미리 가족과 공유하고 서로의 기대와 우려를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심리적 불안이 가족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다 해결해야지라는 고집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서로를 지원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대처 방안,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 위의 사례와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모두는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정리해 볼까요? 재정 계획의 다각화. 단순히 연금이나 퇴직금에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투자와 저축 방법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해 두세요. 재테크 서적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평생 학습과 자기 개발. 은퇴 전에 미리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강의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이는 은퇴 후
새로운 커리어로 전환할 때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가족과의 꾸준한 대화.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나 걱정을 가족과 함께 나누세요. 가족이 함께 계획을 세우고 서로를 격려한다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활용.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나 자원봉사활동 또는 지역 사회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세요. 전문가와의 상담. 재정, 심리, 커리어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시점이라면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향후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불확실한 미래, 그러나 희망은 있다. 현실은 때로 우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도 은퇴 후 편의점 알바나 배달, 심지어 경비원으로 전향해야 하는 사례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준비하자라는 중요한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이 사라진 뒤의 잔해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재정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 사회 전체가 은퇴자들을 위한 안전망과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면 누구나 존엄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퇴 후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의 미래를 책임지고 지금 당장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길 바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큰 전환점입니다. 젊을 때는 은퇴 후의 삶이 멀게만 느껴지지만 막상 은퇴가 다가오면 준비의 부족함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중장년층이 은퇴 후 일하지 않으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회사에 헌신했던 이들은 퇴직 후에도 여전히 일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현실은 비단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비 없는 은퇴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중장년이 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0대 이후 일본 중장년이 일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충격적 현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후 삶의 현실과 그 대처 방안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의 중장년층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50대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특히 은퇴 후 아무 준비 없이 빈손으로 맞닥뜨리는 현실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닥치는 현실 3가지 사례. 1. 경제적 파산, 끝나지 않는 빚의 늪. 첫 번째 사례는 일본의 한 58세 남성 다나카 씨의 이야기입니다. 다나카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며 누구보다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55세에 조기 퇴직 권유를 받고 퇴직금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공백기를 맞이했습니다. 은퇴 후 몇 년 동안은 퇴직금으로 생활하며 여유로운 삶을 꿈꿨지만 물가는 오르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늘어나면서 돈은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결국 다나카 씨는 은퇴 후 3년 만에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그 대출이 빚으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빚 갚는 데만 월급의 절반 이상이 들어가며 61세가 된 지금도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한탄하며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일을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2. 사회적 고립, 사람들과의 단절. 다음은 52세에 퇴직한 일본 여성 요시다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퇴직 후 이제 좀 쉬면서 내 인생을 즐기자고 다짐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연락이 끊기고 친구들도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직장에서의 관계와 바쁜 업무가 그녀의 사회적 활동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관계망이 무너졌습니다.
60세가 된 지금은 매일이 너무 외롭다며 혼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고립은 그녀의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며 겨우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3. 자아 상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고민. 마지막 사례는 55세의 조기 퇴직한 고바야시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고 자신의 직업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는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를 시작해 보려고 했지만 금세 흥미를 잃었고, 일을 하려 해도 이미 2030대 젊은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고바야시 씨는 결국 낮은 급여를 받더라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며 일하는 게 나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간단한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며 새롭게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왜 중장년은 계속 일해야 할까? 이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은퇴 후 일하지 않으면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꼭 일을 해야 할까? 경제적 안정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모든 걸 충당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히 장기화된 저금리, 고령화로 인해 노후 생활비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일을 통해 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기회가 생깁니다. 이는 퇴직 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 건강 일을 통해 자아 실현을 느끼고 나의 가치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찾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다양한 기술 습득. 퇴직 전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증을 취득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는 50대 중장년을 위한 무료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부터 시작하기. 처음부터 풀타임 일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로 소소하게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체력을 관리하며 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적 활동 참여,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새로운 일거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입니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그 현실은 매우 냉혹할 수 있습니다. 일본 중장년층이 신사업이나 새로운 일자리에 뛰어드는 이유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 모두 은퇴 후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설계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새롭게 도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이 그 첫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50대 이후 일본 중장년층의 현실과 대한 전문가 칼럼. 퇴직 후의 삶은 누구나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일본 중장년층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안정적일 것 같았던 직장 생활이 끝나면 다가오는 건 오히려 불안정한 미래. 이번 칼럼에서는 중장년층이 직면한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 50대 이후가 되면 누구나 비슷한 걱정을 시작합니다. 퇴직 후에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지만 막상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고령화, 사회와 경제 침체가 겹치면서 중장년층이 겪는 현실이 더 가혹하게 드러납니다. 일본의 5060대는 대기업에서 퇴직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건강, 그리고 사회적 역할이라는 세 가지 축이 퇴직과 동시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돈,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점점 줄어들고 물가는 상승하는 반면 저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 경제적 불안은 건강으로 직결됩니다.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됩니다. 사회적 역할 직장이 곧 정체성이었던 이들에게 퇴직은 자신감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일해야 할까? 퇴직 후에도 일하는 것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유지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일본 중장년층의 사례에서 배우는 중요한 점은 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자아를 지키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례 1.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난 다나카 씨. 일본의 다나카 씨는 퇴직 후 연금을 받으며 편히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 증가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다시 경제적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내가 번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자부심이 중요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사례 2. 정체성을 되찾은 요시다 씨. 요시다 씨는 퇴직 후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든다며 웃음을 되찾은 그녀의 모습은 일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사례 3. 늦은 도전으로 성공한 고바야시 씨. 고바야시 씨는 55세의 퇴직 후 자신을 잃은 듯한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예전부터 꿈꿔왔던 글쓰기 강의를 시작하며 새로운 삶을 열었습니다.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더니 60대가 가장 활기찬 시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위한 3가지 전략.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퇴직 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3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1. 미리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세요. 퇴직 전에 이미 파트타임 일자리나 프리랜서로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이 경험은 퇴직 후의 공백기를 메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수입이라도 정기적인 소득이 주는 안정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2.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되세요. 퇴직 후에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지역 프로그램이나 봉사활동이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다양한 지역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보세요. 3. 평생 학습을 실천하세요. 퇴직 후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삶의 활력을 제공합니다. 일본에서는 50대 이상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합니다. 한국에서도 온라인 강의나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50대 이후의 삶,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우리는 은퇴를 끝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은퇴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입니다. 일본의 중장년층이 보여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당장은 불안하고 막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 내딛는 용기만 있다면 50대 이후의 삶은 이전보다 더 활기차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든 새로운 취미를 찾든 중요한 건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50대 이후에도 빛나는 인생,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아니라 스스로 준비한 멋진 후반전을 설계해 보세요.